안녕하십니까. 평등 세상, 대동 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까라TV입니다. 우리말 까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까라TV는 소외받는 자, 힘없는 약자와 함께할 것입니다. 열심히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이제 이 팬데믹 현상 이후에 모든 학교가 방송통신학교처럼 원격화되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통신학교 나오신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통신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몇십 년 동안 전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원격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에 맞는 대안을 우리가 어떻게 탐색해야 될 것인가가 좀 논의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꼭 고등학교를 나와야만 보편적 교육과정을 마친 인간이 되어서 나머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보장하지요? 하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원격은 러시아어에 비거치교 오브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로 치는 번역하면은 교수 학습인데 근데 이제 그 비거치교육에서 이게 하나의 단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교수와 학습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가르치는 건 교육이고 애들이 하는 건 학습이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아까 그 제목을 잘 유념 보신 분은 원격 교육을 하지 않고 원격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지에 어느 정도 의지가 있고 또 이제 그 주어진 텍스트를 소화할 수 있는 성인 같은 경우는 원격 그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고 학력을 성취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훨씬 이제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학교 기능에 제일 중요한 목표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발달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그 점에 있어서 원격보다는 대면이 좀 더 효과적인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격한 균형이 학교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 학교가 없었던 시대보다는 귀족은 공부를 하잖아요.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평민이나 서민은 교육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학교가 없는 시대에도 교육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그 발달의 가 엄청나죠. 교육받은 귀족과 교육 못 받은 평민에. 근데 학교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그런 이제 그 사회적 지위나 상관없이 교육기가 부여가 되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전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를 의하지 않는 그런 어떤 발달의 어떤 그 사회가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발달을 이루는 게 학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초중고까지, 그러니까 성인 이전의 교육까지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대면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되게 원칙이고, 그래서 초중고 학교 중에 원격학습을 공식적으로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어떤 경우만 하냐면 호주처럼 사막 건너 같은 곳에 하늘에 있다. 이럴 때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만 학습,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원격 학습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모일 수 있는 조건에서 대면 교육이 가능한 조건에서 초중교육에 원격 학습을 교육 미수 수단을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어요. 세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이지 않게 됐잖아요.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모여서 이제 시험을 봐요. 이게 아니고 모일 때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그 학교 못 나갈 때 원격할 때는 어떤 학습 그러니까 지원이나 예습복습이나 이런 그래서 발달을 돕는 그리고 돕는 형태로 가는 것이 학교 본연의 기능을 가장 최소한도 유지하는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학교 본연의 기회란 학교 본연의 기능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학교라는 것도. 네. 그럼 학교 본연의 기능을 바꿀 때가 된 거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공백의 목적을 이제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을 돕고 전반적인 발달을 돕고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가 없었을 때 가정에서 하거나 이런 부분을 왜 사회가 하게 됐느냐 그렇게 됐을 때는 발달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사회적인 격차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이 작고 그래서 학교 내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서지 발달을 돕고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기능이 지금도 계속 필요한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준에 보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면 교육하고 학교 만약에 원격 학습이 대면 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면 교육 학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원격 학습을 통해서도 대면 교육하고 발달할 수 있고 격차가 안 나타난다고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원을 보면 알아요. 학원에 교육부에서 니네 학원에서 수업하다가 학생자 발생 나면 그냥 문화가 된다고 협박을 해도 조심조심하면서 대면 수업을 유지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보면은 학원이 대면 학습을 유지하는 게 학교가 낫다 이런 게 생각되는데 거기는 5명에서 7명 정도 소규모로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면 학습 가능한 거죠. 근데 대면 학습과 원격 학습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교육적 발전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공명에서 대면 모일 수 있는데 대면 교육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지하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항상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가장 감명 깊게 들은 한 문장을 얘기하라 그러는 이제 세상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시대가 되었고 각자 살지만 사람이 만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는 만남인가가 우리에게 뼈저리게 와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어쩌다 만나는 그 만남의 작은 순간과 짧은 시간도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의 교육계에서의 어떤 내용은 그냥 그 커리큘럼,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 내용 이외에 또 다른 조금 우리가 연구하고 관심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석 달 안 만나다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갖고 참 기다려는 거예요. 작년에 한 학기 동안 애들하고 서로 알고 이해하고 애들끼리 알고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만나는 게 적다 보니까 애들끼리 알고 서로 그러니까 이해하고 보는 거는 정말 이제 드문경우고 그러니까 이전 알아야 그러니까 서로 자주 보고 상호작용을 할 때 파악이 되잖아요. 교사가 아이들을 접하고 자주 만나고 상호작용을 해야 저 아이의 상태가 어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도와줄
줄 수 있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걸 어렵게 만들어둔 게 뭐냐면은 너무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은 애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일상적으로 만나면서 만남 속에서 성장하는 동시에 교사가 애들 하나하나를 파악하면서 개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람직한 교육 형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기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것에 몇 가지 이제 제시하는 것을 저희가 거의 동의는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평등하게 하고 발달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경제 교육을 하면서 사실상 그냥 이게 팬데믹이랑 비슷했잖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세웠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학습 목표와 무관하게 그냥 사실상 본인의 의지들이 뭐가 될까 중도 하차하면서 경제 교육이 타락하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 그러면 요걸 이제 논의하는 주체는 저는 선생님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되나. 근데 사실 저희도 몇 가지 강연들은 들어봤지만 그것을 이제 실천하고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 논의하는 것은 별로 없고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도 드물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교육이 뭔가 질적인 변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언제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받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좀 우려도 되고 공부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에서 교육부가 매우 지침, 교원수 감축, 위험의 수업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자율성과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거는 이제 부장님 보면은 전화선을 되게 많아요. 애들이 석달 동안 이제 안 나오다가 나왔잖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한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알아요. 보니까 소수 아이들은 수업한 걸 이해하고 있고 상당 아이들은 흔적이 없는 이제 아이들이 있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1학기 원래 주어진 게 있는데 두 달 사이에 가끔 보는 걸로 그거를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이 되게 소중한 과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마다 그런 것들 재구성할 때 선생님한테 제일 중요한 거 호피하고 중심으로 아마 이제 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조직적 논의를 모아줘서 팬데믹 시기에 사학기 전체에 교육과정 맡겨하는 이런 부분에 차후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게 교육부의 관심 변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이제 매일매일 나올 수 있으려면은 학교까지 학습 등을 한 15명 정도로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교사들을 많이 배치해줘야 돼요. 이건 정경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팬데믹 시기니까 좀 불필요하고 좀 덜 중요한 거 다 치우고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하자.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가 돼요. 근데 지금은 생기부 보면은 이게 다 정해져 있어갖고 그러니까 정말 웃긴 현상 보여줘요. 동아리를 이 과정에 동아리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생기면 써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원래 하던 대로 이런저런 동아리명을 다 만들어요. 근데 애들 교실에 다 때려박아갖고 동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동아리 활동이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비디오도 봤는데 생활교육부에는 밤마다 다르게 써야 돼요. 애들마다 다르게 써야 돼요. 굉장히 이렇게 웃긴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교육부한테 지시가 보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1학기 때 막판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상반부도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얘기하면 다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개면 수업 확대하라고. 그래서 다른 조건은 그대로 나도 제가 개면 수업만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공격수만 확대하겠다. 위험만 2배가 되는 거지.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안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만약에 종료가 됐으면
어쨌든 이런 해서 이제 대충 수습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요구하고 싸워나가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저는 이제 점점 그런 요구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가 그 질문은 아니고요. 홍남 선생님 말씀 중에 어차피 만나기 어려운 세대를 봤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얘기의 한 개가 코로나19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30이 예견되는 시대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한 학기 결손이나 두 학기 결손을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이런 고민이 아니고 향후 현재 교육을 받고 있거나 또는 향후에 학생들, 학생의 대학의 인구는 그냥 코로나 세대의 살아야 위험성이 지금 충분히 객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정말 이상적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참교육지 그 현장을 다시 재구성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여기서 수승한 거라기보다는 이것도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그냥 생존 자체가 우리가 다가오는 이런 시대에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지 나는 걸로 변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임시방편 방식도 안 갈 것 같다. 나만 하는 것 때문에 가까워지고요. 이번 학기를 좀 내가 주시하니까 다음 학기 어떻게 했어야지 다음 하는 것은 당연 과정이긴 하지만 그 과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와 또 증폭적인 현실이 눈앞에 나가있다고 한다면 뭔가 교육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인식 자체가 예를 들면 원고일 때는 얘가 어떻게 해야지 나만은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얘기하는 진지한 대안들이 대책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렵고 가깝은 거죠.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조건이라고 전제를 하고 예를 들면 향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아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시대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야 하나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반복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반복이 아니고 예를 들면 코로나나 지금 현재 긴 장마 이런 상황이 내년에는 들어가거나 우리가 적절히 관리하면 후회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 속에서 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원격 사회가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아주 이제 먼 미래한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반복됐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듯이 학교를 열었다가 닫았다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능하면 닫는 상황을 줄이고, 그런 가능하면 이제 학교에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것이 대응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의 문제에 있어서는 옛날에 이제 글로벌화되고 세계화된다고 그럴 때 글로벌화되는 것만큼 지역화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어떤 이제 방식이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격이 확대되는 사회일수록 대면의 가치가 소중해지는데 대면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 속에서 어떤 이제 사회변화를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강조했지만은 원격사 이런 부분이 사회변화 제일 중요한 측면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저출생 고령화 이런 문제가, 그리고 어떤 이제 사회적인 어떤 가치 변화들이 지금 일본 이런 문제가 이 부분들 다 같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크게 변하는 모양이다. 그 사람은 좀 변이 나가. 교육부가 안 변하서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된다. 꼭 한번 하고 싶어서 지금 원격학습 대면교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둘 중에 뭘 하나를 더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든 지금 우리가 초, 중, 고를 놓고 봤을 때 이 시기의 아이들한테는 원격학습이 아니라 대면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 아이들을 지금 원격 수업을 이제 학교 진행해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결성과 격차 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지금 아이들 간의 학습 격차가 심각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금 수업을 안 듣는 아이들이 4월달 초기보다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들었다고 출석 체크가 되는 아이들 중에도 사실은 딴짓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그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제 학점을 나오면 일단은 교사가 눈앞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릿속으로 얼마나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같은 조건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관리라든지 조력 여부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조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편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무너져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대면 교육이 초중고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교육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격차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면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이제 뭐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한 2년 이렇게 유지된다고 했을 때 어떻든 그 시기 안에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면 교육은 어떻든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과 같은 조건 속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줄여야 되는 거죠. 숫자를. 일단 공간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줄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가능하면 어떻게 수업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교육과정이 핵심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제 줄여야 수업 실수가 같이 줄어드는 거고, 이런 조건들과 함께 이제 대면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원격 수업을 이제 어떻든 이루어가면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원격 수업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 속에 하나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고교 학점제하고 연동돼서 정부는 이미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점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사 수급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이제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원격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학교도 여러 가지 학생들이 묶어서 이제 한다는 이런 형태로 해서 원격 수업을 정부에서 큰 틀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지금은 교육과정 계속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을 줄고 교육과정 축소하고 수업실수를 줄고 해서 대면 교육 학습들을 요구를 해도 문제는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현장에 고민을 남아 있는 것 같고, 팬데믹 이후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후에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의 변화를 도모해야 될 것인가 문제는, 오늘 주제는 팬데믹 이후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코로나19와 이제 교육과정 이런 것이었으니까 또 다른 이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큰 박수로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도입 때도 비슷했습니다. 대학들은 준비가 안 됐다고 했고 입시 공정성,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려는 현실이 됐고 결국 정시 확대란 응급 처방까지 내려졌습니다. 고교 학점제도 지금처럼 선택권 확대라는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경우 제2의 학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교과서가 안 바뀌어도 학점제만 하면 미래 인간이 키워지는 건가요? 무슨 내용을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껍데기만 바꿔주면 교육이 확 바뀔 거라는 어쩌면 착각 내지는 미신들을 믿는 것 같다.